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DSP와 SM이 조금 다른 길을 갔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S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M을 좀 따라 했어요. 여기 나무위키 본문에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 중간에 어디 있었는데? 예, 여기 SM 플러스 1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은지원이 2인조였는데 6인조로 바꿨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인정되는 얘기고요. 네, 앞에서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아이돌이라는 쌍둥이가 있었어요. 네, 바우와우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래서 요 그룹부터가 이제 DSP 미디어의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H.O.T보다 빨랐다고 할 수 있는데 H.O.T도 뭐 다른 그룹들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잭스키스, 핑클, 클릭비, 그리고 WS501 카라까지가 이제 메인이고요.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뭐 레인보우나 에이젝스나 아니면은 더 밑에 카드, 미래소녀, 에이프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미래소녀는 좀 그렇지만 요 그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좋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친숙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 먹혔어요. 그 SM과의 대결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잭스키스의 점수는 세모예요. 물론 1세대였고 H.O.T가 아무리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그 청소년들을, 특히 여학생들을 한 그룹이 다 가져갈 수는 없었고 5명의 그 아이돌 멤버가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다 뺏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이 필요했고 그 대안으로서 잭스키스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건 맞아요. H.O.T에 비해서는 잭스키스부터 이미 조금 더 이제 락적이고 댄스 음악에다가 힙합을 조금 더 가미한 느낌으로, SM은 뭔가 그때도 약간 J-팝을 기반으로 한 다소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영진 디렉터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자면 SM은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가사와 그 곡조가 메인 테마였다면 DSP 쪽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즐겁게 놀자. 아주 일반적인 감성을 노래하고 그걸 뭐 힙합에 녹이든 락에 녹이든 뭐 들었을 때 뭐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잭스키스가 좀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핑클은 완전 100점이죠. 핑클은 SES보다 대중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이효리라는 걸출한 어떤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의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컨셉 자체가 여성들이 남자 우상을 좋아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감정과 남성들이 여성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감정이 좀 다르다라는 걸 특히 아이돌들에 있어서 정확히 타겟팅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화와 클릭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방신, 뭐 이건 세모도 좀 아쉽죠. 점이고 동방신기와 WS501도 거의 뭐 점 수준이지만 카라가 생각보다 소시에 비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세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핑클 오히려 SES와 소녀시대의 유사성을 생각해보면 이건 약하고 이쪽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 팬들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할 때 친근한 느낌을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 미간을 찌푸리고 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그 무언가를 고민하고 철학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미안하지만 너를 바라볼 시간은 없어, 이런 나의 고민 너는 알까? 이 얘기가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핑클을 한번 볼까요? 핑클의 노래 주요 히트곡들을 보면 노래방 수록 목록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가 내 남자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블루레인, 그나마 조금 이제 파워풀한 노래가 나우 이런 거였고 또 늘 지금처럼 뭐 이런 노래들 전부 다 굉장히 친근한 노래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1등을 하지는 못했어도 사실상 노래방에서는 핑클의 노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고 불릴 수 있는 내 남자친구에게 같으면 이 노래는 정말 10대의 여자친구가 혹은 20대 초반의 여자친구가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뭐 그냥 꽁냥거릴 때 부르는 노래 가사 그 자체입니다. 그 용도로 수도 없이 많이 쓰인 노래고요. 그러니까 발랄함과 상큼함을 그냥 반영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대에서 어느 그룹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SP가 잡았던 이 컨셉이 잭스키스, 핑클, 클릭비, 나중에 WS501 카라로 이어지는데 뭐 레인보우까지 이어지지만 이 친숙함이라는 컨셉이 남자 그룹에는 뭐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하고 뭐 친숙함보다는 다른 것도 좀 가미하기도 했지만 여성 그룹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성공의 공식이 되어서 DSP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속 아이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트와이스라던가 뭐 오마이걸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빡센 컨셉으로 가지 않는 대부분의 걸그룹들은 다 아이브라든가 다 이런 핑클의 컨셉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떤 전통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의 성공 공식은 다르고 남돌과 여돌의 성공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돌의 성공 공식이 무엇인지, 무엇이 남심을 흔드는지를 정확히 캐치한 첫 번째 소속사,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SP가 참 그런 점에서는 뭐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성공적인 어떤 이정표를 남겼죠. 네, IRR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해보죠. 예제. 이그젬플 0706 온라인 쇼핑몰 추천 시스템입니다.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동그라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의 추천 상품 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AI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 도입하게 되는데 도입 비용은 10억이며 이게 아마 CF05가 되겠죠. 향후 4년간은 매년 2억의 이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향후 4년간 CF1부터 CF4까지죠. 다만 5년 이후부터 10년 후까지는 매년 이익 증가폭이 1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거는 CF5부터 CF10까지가 되겠죠. 관리 비용은 매년 1,000만 원이며 6년 후에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1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CF1에서 CF10까지 또 마이너스 0.1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6년 후에는 한 번이죠. 업데이트 비용 CF6이 또 마이너스 1억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소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가? 대안이 하나니까 독립적인 대안이죠. 네, 두나싱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도입 비용 연기간에 마이너스 10억, 이익 증대가 1에서 4까지는 플러스 2, 그 다음부터 10년까지는 플러스 1, 관리 비용 마이너스 0.1 매년, 업데이트 비용 6년 차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보면 2억, 나머지는 11111, 추가 비용 계속 있고 거기다가 6년 차에는 마이너스 1.1이 되죠.
1억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쭉 다 합산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IRR 그냥 구하면 되고요. 4.35%인데 MARR보다 작으니까 도입 안함이 되죠. 실제로 NPV를 10% 기준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NPV로 봐도 0이니까 여전히 도입 안함이죠. 그러면 요게 재밌는 질문이죠. 얼마나 깎아주면 도입할까요? 얼마나 깎아주면 도입합니까? 현재 기준으로 도입 가격을 1.86억 깎아주면 플러스 1.86억을 해주면, 즉 1.86억을 깎아주면 연기간의 투입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NPV가 1.86억 증가하겠죠? 그러면 NPV가 0이 되니까 1.86억보다 많이 깎아주면 NPV가 양수가 되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걸 같이 한번 스프레드시트로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그젬플 0706 스프레드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것처럼 연기간의 도입 비용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수익이 1, 2, 3, 4까지는 2억, 그 다음에 5, 6, 7, 8, 90은 1억입니다. 추가 비용이 매년 1000만원씩 발생을 하다가 6년 차에는 1억이 더 발생해서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 다음 또 0.1, 0.1.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요걸 다 더하면 같은 기간끼리는 더할 수 있으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죠. 뭐 그냥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IRR 구하면 간단하죠. IRR 쭉 다 더해주면 됩니다. 쭉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연기간부터 다 넣는다는 게 차이점이죠. NPV와. 그랬더니 4.35%라서 10%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NPV는 10% 넣고 1기간부터 캐시플로우 다 넣고 0기간 따로 넣어주면 1.86 마이너스 1.86이 됩니다. 그래서 NPV와 IRR을 비교해보면 얘는 정말 내부 수익률인 게 얘 계산할 때는 이자율이 안 들어가요. 이 캐시플로우 형태로만 계산이 되는 놈이에요. NPV는 이자율을 넣게 돼 있죠. NPV로도 마이너스 1.86 0보다 작으니까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만큼을 깎아주면,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요 1.86만큼을 더 빼주면 캐시플로우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옆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IRR 구하면 정확히 10%가 되고요. NPV도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86억 혹은 그 이상을 깎아주면, 저렴하게 해주면 내가 도입한다. 도입 가격을 1.86억 이상 할인해 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0707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이며 구입 비용 및 예상 효과, 추가 수익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구입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최소 요구 수익률 MARR이 7%일 때 어느 솔루션을 선택해야 하는가? 솔루션이 A, B, C 3개가 있어요. 구입 비용은 각각 10억, 15억, 18억입니다. 추가 수익이 2.5억, 3.7억, 4.4억,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CF1부터 CF5까지 매년 발생하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해줘야 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지금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니까 배타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우선 B 빼기 A를 해봤더니 6.4%로 7% MARR보다 작아요.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쉬워요. A가 낫다는 겁니다. 그럼 C 빼기 A를 해봤더니 얘도 7%보다 작아요. A가 C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가 짱이네요. A를 선택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오른쪽처럼 나타나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IRR A, B, C는 여기 있고 세 개의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더니 0인 지점은 조금 더 밑에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위로 해서 여기가 교차 지점이에요. 지금 이자율이 7%니까 7%면 어느 게 제일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은 더 아래에 있겠죠. 파란색 선 A가 제일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여기라서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 역시 파란색 선이 제일 높고요. 요 교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B 빼기 A면 B 빨간색과 죄송합니다. 요걸 보면 빨간색과 B, A 파란색의 교점 여기죠. 6.4%입니다. 그거보다 IRR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B 빼기 A라는 건 선택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A가 더 좋다는 거고 또 C와 A A는 파란색 C는 노란색이죠. A가 파란색, C가 노란색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MARR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MARR이 이 두 교점보다 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B 빼기 A, C 빼기 A의 증문 분석에 대해서 둘 다 뒤에 빼기의 뒤쪽에 있는 A가 선택이 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그젠플 0707을 한번 보면 A는 투자 비용이 10억 그런데 2.5억을 5년간 번다 이렇게 다 썼고요. B는 15억 투자하고 3.7억 벌고 C는 18억 투자하고 4.4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냥 IRR 구하면 IRR 그냥 넣으면 되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7.93%, 7.42%, 7.03% 그래프에 보듯이 A가 제일 오른쪽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빨간색 B, 그 다음 노란색 C가 가장 작은 IR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A를 바로 선택할 수가 없죠. 증문 분석을 해야 되는데 B에서 A를 빼야 마이너스 플러스 말이 꼬이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투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는 1.2 이게 IRR이 6.4%가 됩니다. B와 A의 교점 여기가 6.4%란 얘기죠. C와 B를 비교를 하려면 C가 더 크니까 투자 금액이 C에서 역시 B를 빼줘야 되고요. 3억 투자하고 7천만 원씩 버는 그런 개념이 되고 5.37%가 교점이 됩니다. IRR. 그래서 C와 B 여기가 되죠. 5.4% 정도. C와 A도 역시 C가 투자 금액이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C에서 A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8억을 투자하고 매년 1.9억을 버는 개념이고요. 이걸 가지고 IRR을 구하면 6.02%, 6% 정도가 됩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좀 확대한 걸 보시면 C와 A는 여기가 교점이 되죠. 이걸 NPV로 나타내면
이자율이 0%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A, B, C의 NPV를 요 이자율을 적용해서 캐시플로우 넣고 연기간 따로 구해주고 NPV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했습니다. 앞에서 NPV 먼저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세요. 잠금 화면 설정을 업데이트하시면 휴대폰이 대답을 하네요. 네. 앞에서 NPV 어레이 포뮬러로 구하는 거 해봤으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에 따라서 NPV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X축, Y축만 이렇게 범위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Y축이 지금 0이 아니라서 조금 헷갈리니까 0으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NPV가 0까지는 안 갔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7% 현재 이자율에서 NPV가 0.25, 0.17, 0.04로 A가 제일 크다는 걸 NPV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MARR에서는 요 IRR의 증문 분석을 통해서나 NPV를 통해서나 다 A가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그젠플 0707을 계속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냥 7%가 MARR이 주어졌을 때는 얘기가 간단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MARR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 즉 MARR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느 솔루션이 선택이 될지가 계속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MARR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아예 다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대안 2개일 때 해봤잖아요. 지금 대안 3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각 솔루션이 선택되기 위한 MARR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걸, 스프레드시트에서 구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A, B, C 각각의 MARR은 이렇게 되고요. A가 제일 멀리 있고 B, C가 이렇게 있죠. A 빼기 B, A 빼기 B, C 빼기 A, A 빼기 B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B 빼기 A, B 빼기 A 6.4%, C 빼기 B 5.37%, C 빼기 A는 6.0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걸 이왕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이 범위를 고를 때는 이걸 요 범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를 값 하나 넣어가면서 증문 분석을 IRR B 빼기 A가 뭐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왕 오른쪽 같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보다 어떤 지점보다 작을 때는 뭐가 선택돼요? 여기까지는 계속 C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쪽 선으로 옮겨가죠. B가 선택이 되죠. 그러다가 이쪽 선으로 옮겨가고 끝납니다. 파란색 A가 선택되죠. 그 기준이 여기겠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C가 선택되는 범위는 0%부터 계속 이렇게 되겠죠. MARR이 0%부터 요 첫 번째 교점 C와 B의 교점이죠. C와 B의 교점 5.37%까지는 C가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NPV가. C 선택.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 두 번째 교점 B와 A의 교점 6.4%가 되면 B가 선택이 됩니다. 그 범위에서는. 여기서는 B가 제일 커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6.4%부터 어디까지? A가 더 이상 선택될 수 없을 때까지. A가 선택될 수 없을 때까지 7.93%까지 가면 A의 NPV가 음수로 바뀌니까 그 전까지는 A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사실은. C, B, 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아주 이제 정석적인 답변, 정확한 답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MARR이 작은 0에서부터 5.37%까지의 범위에서는 C 대안이 제일 좋고 5.37%부터 6.4%까지의 범위에서는 B 대안이 선택되고 그것보다 MARR이 더 커져서 6.4%부터 A가 음수가 되기 직전인 7.93%까지는 이제 A 대안, A 솔루션을 선택하게 된다 라고 답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등호는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 지점에서는 겹치는 두 대안의 MPB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안 3개 혹은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내부 수익률법 챕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 수익률 IRR의 정의부터 한번 보죠.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니까요. NPV가 0이 되게 하는 I입니다.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할인해서 다 합하면 NPV가 되잖아요. 이 NPV를 0이 되게끔 하는 이 I를 구하자. 그게 내부 수익률이다. 왜 내부냐? 내부라는 의미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되고 외부에 있는 수익률, 이자율이 어떻게 되든 변하지 않아요.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외부의 수익률과 비교를 할 뿐이지 캐시플로우가 고정되어 있으면 IRR은 항상 그걸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독립적인 대안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NPV가 NPV to nothing보다 크면 되듯이 그게 0이죠. IRR도 IRR to nothing보다 크면 됩니다. 그게 바로 MARR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NPV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게 0이 되는 지점이 앞서 말했던 우리 대안의 IRR인데 이자율 즉 MARR이 IRR보다 커지면 즉 IRR이 MARR보다 작아지면 NPV가 음수가 되고 얘는 안 좋은 거니까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MARR이 IRR보다 작으면 즉 IRR이 MARR보다 크면 NPV가 양수가 되고 이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로도 이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적 대안은 어떻게 평가하냐? 베타적 대안도 그냥 IRR끼리 비교를 하면 되나요? 안 되고요. 꼭 증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 대안들 두 개의 현금 흐름을 차이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IRR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이게 증분입니다. 그렇게 구한 IRR이 IRR to nothing보다 크면 A가 B보다 좋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NPV A 빼기 B가 to nothing, 0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만 NPV는 이렇게 한 거랑 NPV를 구한 다음에 빼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었던 거고 IRR은 그게 안 되니까 꼭 빼기를 먼저 한 다음에 IRR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개의 NPV 그래프가 있을 때 걔네들의 차이를 나타낸 빨간 선을 다시 구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게 0을 지나는 지점이 바로 A 빼기 B의 IRR 즉 두 개의 NPV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다시 이제 반대쪽이 더 커지니까 점점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초록색 B가 더 좋고 이쪽으로 가면 파란색 A가 더 좋은 두 개의 구간이 나타나고 그 기준은 A 빼기 B를 한 것에 IRR 지점이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런 IR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방향, 투자 대안이냐 대출 대안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대출 대안을 쓸 때는 의미가 반대,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거의 드물게 사용되지만 캐시플로우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할 경우에는 IRR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부 수익률법 요약이었습니다.